자, 성추문으로 추락한 신데렐라 네. 윤창중 씨입니다. 윤창중 씨한테 신데렐라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매우 이상하네요. 네. 읽으면서 저도 좀 이상합니다. 예. 하지만 정치계의 신데렐라 아니었습니까? 청와대 대변인 발탁은 네. 그럴 만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데렐라 맞아요. 예, 그렇죠. 졸지에 네. 그냥 확 정말 온 나라를 떨들썩하게 했었던 그 사건 좀 정리를 해주시죠. 예, 미국에까지. 뭐 벌써 정말 몇 년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올해 5월에 있었던 일이고요. 아, 그거밖에 안 됐나요? 예, 불과 5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이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방문을 가셨죠. 방미를 하셨는데 그 기간에 대통령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의회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영어로 연설문 읽으시고 네. 하실 때 이 네.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될 청와대 대변인께서 술에 취하셔서 그 일을 도와주는 인턴을 성추행하고 그랩의 또 미학을 보였지. 그랩의 미학을 보이시고 예, 그다음에 뭐 더 나쁜 거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현장에서 문제가 되니까 비행기 타고 도망와서 한국에서 또 내가 도망오려고 한 거 아닐까.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가라 그래서 왔고 난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발뺌 기자회까지 해서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차례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. 정말 온 국민이 그 일의 중대함과 그 죄질의 나쁨, 그다음에 플러스 이 대응의 이 뻔뻔함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분노를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. 예. 말 한마디로 나라 망신 사건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그 와중에 돌아오면서 비행기 마일리지를 적립했다는 거. 그 와중에요. 네, 그 와중에도 저 마일리지 누락됐는데요 하고 가서 다시 체크해서 마일리지 적립하고 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가 하나 터지면 다 들춰나오잖아요. 그래서 네.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첫날 이제 대변이니까 기자들하고 숙소를 같이 했는데 내가 왜 기자들하고 자야 돼? 나 대통령 계신 호텔에 해줘. 아. 그래서 옮겼죠. 아니 그다음에 또 워싱턴으로 갔는데도 이제 또 그 얘기를 또 해서 드디어 LA 갈 때 옮겨줬는데 그 호텔에는 묵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고. 아니, 지금 그 얘기는 차로 배차시켜달라고 네, 다시 좀 정확히 요청을 얘기를 해야 했다는 되는데 그 얘기도 있었고. 그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을 매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요. 대변인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. 그때 대변인들의 면모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윤창중 씨가 벌인 행동 지금 얘기한 그대로 나 차를 최고위급으로 해달라. 캐딜락을 해달라. 그러니까 이남기 홍보수석이 사람이 왜 얌전하고 이렇게 좀 주장을 안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. 내 차 타라. 내 차 써라 이거고.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언론 탁 카메라 앞에서 등장을 하면 그 수행을 하는 사람 순서가 있으면 그렇죠. 당연히 수석이 먼저죠. 네. 근데 딱 치고 들어오는 장면 그 화면에 많이 나왔어요. 네, 맞아요. 자기가 대통령 바로 뒤에 서는 거야. 서부터 숙소 지금 얘기, 숙소서부터 해서 이 사람이 대변인 자리를 얻은 게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좀 헌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 잊어버리고 갑자기 막 출세를 해갖고 그냥 어리어리해져 버린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이 왜 갑자기 청와대 대변인까지 급부상을 하게 된 겁니까? 이게 급부상하게 된 거는요. 원래 이분이 사실 저 신문사 있다가 네. 방송국 갔다가 네. 정부 관료로 갔다가 다시 신문사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많으니까 조금 뭐랄 권력의 지근거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셨었거든요. 예. 매우 제가 좀 정치 하자면요. 지향적인 인물이었죠. 88년에 신문사를 저희들이 하나 창간하게 돼요. 저도 다른 언론사에 있다가 이제 가게 되고 그 양반도 오게 돼서 같이 세계일보라는 걸 창간해서 3년을 제가 같이 근무했어요. 굉장히 자기 목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. 그 당시에도.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측면도 강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권위적인 측면도 좀 있어요. 정치부장을 하는 시절에. 선거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나와서 계속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좀 과격하게 주장을 했어요. 진행자가 그때 종편 나갔을 때 혹시 청와대에서 부르면 갈 거냐고 나에 대한 모독이라고 살을 막 부르고 내 영혼에 대한 모독이다. 그건 뭐냐면요 자기도 청와대가 자기를 부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. 생각도 안 하는데 막상 탁 그러니까 단아한 고전 미녀 그 자체였단 말이죠. 하얀 소복 입고 뽕을 맞다니 마약인 줄 몰랐어요. 최음제인 줄 알고 먹었어요라고. 오래전에 신청했던 미국 시민권이 이제 나왔다. 병역 기피에, 국적 포기에, 거기다 말 바꾸기. 나 같은 사람 많다 그랬거든요. 재판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. 민심 재판이에요.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 자체를 국가에 대한 배신으로 보는 거죠.
자기도 청와대가 자기를 부르라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. 생각도 안 하는데 막상 탁 그러니까 말을 바꿨죠. 그래서 윤봉길 의사도 아마 불렀으면 했을 거라고 생각해.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청와대 입성을 했단 말이야. 자기 집안 어른인 윤봉길 의사. 그러니까 사실 집안 어른도 아니에요. 그런데 같은 윤 윤씨 씨 정치내에서는 아무런 관계 없는 사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굳이 따져보니 한 36촌쯤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예.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정치 지향적인 인물이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,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굉장히 집요하게 그거를 추구하시는 스타일도 맞아요. 인수위 대변인 때부터 원래 그렇거든요. 기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나쁘면 그 사람은 진짜 안 좋은 사람이에요. 안 근데 좋았나요? 이분이 인수위 시절부터 뭐 기사인지 아닌지 기사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. 기자들은 뭐 내가 불러주는 것만 쓰면 돼. 오늘은 브리핑할 거 없어. 그러니까 거의 그 출입기자들 상대하는 게 이게 이런 겁니다. 우리가 기자들 개개인이 잘나서가 아니고요. 그 기자들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.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와 있는 거고 그 기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 사람이 국민을 대하는 저는 자세라고 봐요. 근데 이 양반이 정말 인수위 대변인 시절 그 뒤후에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도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고 기자들을 정말 사람같이 안 보고 그렇게 했어요.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사고를 치신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기자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와대 대변인이 윤창중 씨만 아니면 된다 그랬었거든요. 인수위 대변인 하는 걸 딱 보고. 근데 이제 그분을 딱 꽂아서 갖다가 놓으셨으니까 정말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었죠. 그러니까 그래서 윤창중 재앙이 사건의 나왔고.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였어요? 박근혜 대통령이죠. 그럼 국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도 망신을 했지만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. 네. 집권 초기에는 대개 사람들이 밀어주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역대 어느 대통령이라도 지지율이 아주 높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윤창중 사건 이후로 44%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. 이건 집권 초로선 유례없는 일이었던 거예요. 그만큼 상처가 컸던 일인 겁니다. 근데 근데 윤창중 이제 대변인의 그런 것 예. 때문에 사람들이 뭐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다,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, 뭐 이렇게 얘기들을 원래 많이 좀 하는 습관이 건가 좀 봐요. 어떻습니까? 근데 그게 증언이 두 가지로 갈려요. 예. 그러니까 여러 증언을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. 아니 그렇게 얌전하고 다소곳한 사람이 그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이고 술 먹고 그러고 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이렇게 양쪽으로 딱 갈리는데 술 먹고 그럴 때 알아봤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같은 기자했던 분들이에요. 근데 그렇게 얌전하고 조신한 사람이 그럴 리가 했던 분들은 대부분 재계 회장인데 이런 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자기가 가서 이렇게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. 아니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왜 하필이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. 아니 대통령이 안 계셨잖아. 그 옆에 인턴만 있었잖아. 지금 이제 반년쯤 지났는데 지금 사건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? 그 미국 연방 검찰청에서는 이제 예. 워싱턴 D.C. 형법 그 22조 아마 3006항인데요. 예. 거기에 따라서 경제 성추행죄를 적용한 것 같아요. 예. 적용하면 그거는 뭐냐면 182만 구류나 아니면 $1,000 정도 이하의 예. 그 죄를 처하는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그래서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된 상태인데 예.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뭐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예. 그거는 1년 이상의 범죄만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데려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미국에서 예. 요 경제 같은 경우는 3년이 공소시효입니다. 이분 뭐 성향 봤을 때는 3년 동안 숨어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그 피해 여성 쪽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쪽으로 고소장을 내게 되면은 다시 처벌할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지금 이제 혹시 들으셨어요? 어쩌면 이제 이게 너무 억울해서 낼지도 모른다는 기사까지는 봤어요. 근데 아직은 아무런 모습은 아직 안 보이고 있네요.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지탄을 아무리 받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옹호할 면은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10,000번쯤 생각한 것 같은데 아무 생각해도 옹호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나. 대신 최근에 네. 윤창중 씨를 아주 친하게 지내왔던 사람에게서 근황을 들었는데 예, 근황이 어때요? 궁금하다. 그러니까 전혀 뭐 궁금할 게 집안에 없더만요. 한 번도 안 나왔어요. 오로지 집안에만 있고 벽에 신문지 막아놓고. 쫙 발라놓고 창문 신문지로 막아놓고 그리고 치킨 시켜 드셨다는. 치킨 배달시키고 하여튼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방 안에만 있답니다.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간혹 이제 근황 같은 거라든가 그 지난번에 치킨 배달한 거 이런 가지 기사를 쓰면 기자한테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서 너 그럼 나중에 혼내준다 이렇게 하시고 아, 이 지금도 와중에요. 네, 약간의 사람들 많을 저 이 방송 보시고 또 연락 오시지 않을까. 활동을 안 하시지만 문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. 아, 네. 문자 활동. 아, 예.
문자 아니, 받으면 본인도 서로 연락해주기로 해요. 언제쯤이면 해금이 돼서 예. 다시 바깥 활동을 할까라고 계속 궁리를 하시고 궁리하겠지. 또 주변에 뭐 아주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뭐 그러저러한 의사소통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 주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. 조언을 얻었겠죠. 야, 이제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. 근데 이제 그때 조언을 좀 잘못 얻은 것 같아. 그때 조언 집단 제 몇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언 집단이 이제 일단 잡아떼라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본인이 와이프한테 일단 아니라고 나는 절대 억울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도 그럼 당신 억울한데 왜 그러면 당신이 당하고 있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 항상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가족의 그 과도한 믿음이 또 수렁으로 밀어넣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